네, 어, 편안하신가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향기롭고 뽀송뽀송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었는데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네, 잠깐만요. 우리 아이가 제가 소리 공유까지 잘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로? 네, 향기로 달라졌어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향기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방금 교수님이 소개하셨듯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 사무실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어요. 아로마 독서센터 느루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근처에 사시거나 아니면 오실 일 있으시면 향기를 좀 적극적으로 맡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아니면 시원한 차랑 어, 그 향기를 마음껏 네,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 아이가 향기로 달라졌어요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차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 그다음에 향기, 달라졌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질문은 답은 제가 끝나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그죠? 일단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부터 알고 시작하면은 조금 더 쉽겠죠.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의 뇌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현재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런 그 신경 다발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6세쯤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 없어질 건 없어지고 또 중심되는 부분은 계속 자리를 하면서 14세쯤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청소년기가 되면은 한 15% 정도의 이런 가지치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뇌가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 뭐 힘든 시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우리 애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시냅스 가지치기를, 이 신경 가지치기를 뭐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일어나면 네,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뭐 자폐가 된다든지 정신적으로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그 활발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전두엽의 기능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뇌 발달 단계를 봤을 때도 이 뇌간, 생명의 뇌, 뇌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정의 뇌 변형계가 있고, 베네피질 이성의 뇌가 있는데, 정보를 파악할 때 어른들이 파악하는 거랑 애들이 파악하는 거랑 좀 달라요. 어른들은 좀 이성의 뇌로 정보를 파악하고요. 아이들은 감정의 뇌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MBTI도 보면 어른들은 T가 많고 애들은 F가 많잖아요. 네, 청소년기의 뇌는 감정의 중추인 변형계 안에 있는 편도체를 주로 사용해가지고 예,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뇌하고 청소년의 뇌는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10대가 되면 감정은 최고조로 달하고 참을성은 최하위로 떨어지고 절망감은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거나 또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소리치면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로 그 정보를 처리한다는 이 변형계 감정의 뇌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변형계 안에 테마와 편도체가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편도체는 감정을 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가 있는데 해마는 학습하고 기억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혀도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공부한 것들 잘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 성적도 좋아진다면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변형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감정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는 애들에게 찬찬히 말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 되게 좋겠죠. 근데 이상하게 엄마들이 보는 관점이랑 애들이 보는 관점이랑 달라서 엄마의 관점으로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애들은 어느새 그거를 잔소리로 느껴요. 그래서 엄마의 관점과 애들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애들 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어디 어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있겠죠. 이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방에 대한 관점이에요. 엄청 깨끗하게 있을 거 다 있고 내가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의 관점은 뭐예요? 돼지우리.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엄마의 묘사는 어때요? 전쟁이죠, 전쟁. 완전 뭐 이런 쓰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이들은 하고 그 엄마하고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할까? 좀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시죠? 네. 또 부자지간 불책선이라는 엄청 또 어려운 말인데 이 맹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부자지간에는 선행을 하라고 책망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책망인 것 같아요. 책망. 예, 부자지간에 뭐 좋은 길로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책망을 하는 것 이런 거를 하지 말자고 맹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평생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대상이 자식이래요. 남의 자식은 되는데 내 자식은 왠지 또 안 돼. 그러다 보면 뭐 자식이 화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 서로 상처로 남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 공자한테도 자식이 있었는데 공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도 자기 아들에게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나 시를 좀 배우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으신 공자나 맹자께서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는 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를 이끌어가는데 좀 세련된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말하는 건 나는 좋은 의도로 이끌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 뭔가 세련된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죠. 예,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아이들은 분명히 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어, 부모가 시켜서 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판단하고 해낸 거야. 라는 기분이 들게, 마음이 들게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굉장히 세련된 방법을 쓰는 부모겠죠. 네, 오늘의 주제예요. 그걸 뭘로 한다? 향기로. 오, 향기로 그게 가능해?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향기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 어떻게 향기가 마음을 움직일까요? 어, 또 향기 치유란 게 뭘까? 오늘은 신경 전달 물질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런 향기의 중심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가능하게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애들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죠. 네, 그래서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이 수필이 교과서에 있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피찬들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이에요. 요즘도 이게 저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교과서에.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뒷골목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불고기 냄새가 나거나 커피 냄새가 나거나 하면 저는 꼭 이 그 피천등님의 이 수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 저희 학창 시절이 또 떠오르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때 막 좋아했던 총각 선생님도 막 떠오르고 기억이 막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기억이 연상되는 거를 심리학 용어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해요. 네. 프루스트 효과는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책을 냈을 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으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마들렌이라는 과자를 먹다가 과거의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이 단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루스트 효과를 마들렌 효과라고 하기도 해요. 음, 이렇게 향기는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시오다 세이지라는 분이 말했는데요. 이분은 향기 치료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그 아로마 테라피 학회 이사장을 맡으셨고요. 일본 통합의료학회 부이사장도 맡으시고, 일본의 의과대학의 그 주임 교수로 있으신 분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협회 자체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들이 있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치료로서 아로마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분이 이 향기 치료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 말을 딱 해놨는데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향기가 나의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확 전환을 시키는데 그게 그 천천히 이렇게 막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스위치 하면 어때요? 딸깍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프루스트 효과처럼 옛날에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와 달리 또 다른 효과가 하나 있거든요. 바베큐 효과. 혹시 바베큐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시죠? 네. 바베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네. 더 글로리에서 보면은 동은이가 이렇게 불에 지져지잖아요. 자기 손이. 그러면서 어, 불로 요리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김밥으로만 연명을 하잖아요. 혹시 더 글로리 다 보셨나요? 예, 예, 예. 보시게 되면, 뒤로 화상 피해를 입었고 또 이제 장면 중에서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막 심한 불안과 그런 침습 증상을 겪으면서 쓰러지기 때문에 불이 연상되는 뜨거운 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환자분들이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굉장히 닮은 그런 단서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극심한 정서적 고통이나 뚜렷한 그런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김밥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해석이 굉장히 네. 이렇게 PTSD를 앓고 있는 특히나 소방관이나 참전 용사들이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그릴에 구운 고기 냄새. 이거를 맡으면 시체 타는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없는 상태를 바베큐 효과라고 해요. 네.
어,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편도체가 과하게, 강하게 활성화된 상태잖아요. 음,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는 말을 다니엘 골먼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거 트라우마하고 관련돼 가지고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되면은 우리 이성에 내는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투쟁을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이런 두 상태가 되잖아요. fight or flight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이 편도체를 과하게 쓰는 우리 청소년이랑 지금 이 상태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지금 아까부터 계속 편도체, 그다음에 변형계를 계속 중심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막 힘든 일 있으면 한없이 무기력으로 숨어버리거나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왜요, 왜, 뭐 이러면서 반항을 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편도체 납치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편도체는 그러면 우리의 감각 중에서 오감 중에서 어디랑 가장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거겠죠, 그거. 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인데요. 코 속 점막 중에서는 냄새를 식별하는 후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냄새 분자는 이 점액층을 지나야만 후각 수용기와 결합할 수 있는데요. 수용기에 붙은 냄새 분자들의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후각 신경 세포를 타고 올라가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뇌의 여러 부위로 전달돼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후각 중추는 측두엽 안쪽에 있는데요. 이곳은 감정과 기억에 놓인 변연계 회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후각은 인간의 기억 또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죠. 네. 바로 후각이 냄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를 통해서 들어온 게 후각 망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로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랑 해마와 연관이 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편도체와 해마만 제대로 다스려줘도 좀 우리 애들 좀 괜찮을 텐데 했었잖아요. 이 후각을 가지고 편도체와 해마에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좀 우리 애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외후각 정보가 왜 효과적일까요? 네. 방금 얘기했듯이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다른 오감들은, 감각들은 시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뇌피지를 거쳐서 변형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후각 정보는 바로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던 이 변형계로 바로 들어가서 해마와 편도체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정보하고 달리 후각은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할까요? 음,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도구가 냄새예요. 만약에 썩은 게 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데 냄새를 맡아봤는데 딱 썩었으면 안 먹잖아요. 상했으면. 생존하고 직접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눈이 바로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예. 한 생후 2주 정도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명암 밝고 어두운 게 구분이 되고 그 2개월 정도 지나면 특정한 색상을 좀 알기 시작하고 4개월쯤 지나야 색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후각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친밀감을 느낄 때도 냄새를 통해서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도 상대의 냄새, 알게 모르게 그 페로몬 향기,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까 그 편도체 납치, 이 편도체를 중시 여겨야 되는데 이 납치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이 대뇌피지, 전두엽의 통제력을 높여서 편도체를 진정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심리학에서 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생각의 뇌를 확장시켜서 감정을 억누르자. 이거는 사실 어른이 어른 입장에서도 되게 좀 힘든 거잖아요. 열받았을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잘 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한 경우, 이 방법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를 뭐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행동 먼저 하자 해가지고 일단 나가서 걸어봐. 일단 몸을 움직여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버튼업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인데, 둘 다 좋아요. 좋은데 오늘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후각을 통해서 편도체, 이 변형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난 편도체가 진정되겠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편도체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래로 나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건 아직 심리학적 용어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변형계로 들어와서 위아래로 다 갈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엄청난 그 향기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작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뭘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나? 네,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엄청 웃긴데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웃기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위아래로 다 네, 생각도 정리가 되고 행동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향기로 하자는 거죠. 이 향기는 음, 냄새하고 감정이 서로 조건화가 돼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후각을 잃으면 우울증을 겪고 우울증을 겪으면 후각 상실이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후각 피질이 위축되면 편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편도체가 위축되어도 후각 피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감정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그 행동 치료를 보게 되면은 낯선 냄새하고 좌절의 감정을 연결시키면 그 냄새만 맡아도 좌절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좋은 향기를 가지고 또 좋은 감정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냄새하고 감정은 서로 조건화가 되어 있어요. 어, 코로나 때 혹시 그 후각을 잃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그때 어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뭐 잠시 그러다가 말겠거니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그 향기가 안 돌아, 이렇게 후각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후각 세포는 재생이 돼요. 다른 세포에 비해 달리. 그래서 이런 그 계속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게 되면 뇌 일부가 활발하게 활성화돼가지고 재생이 되거든요. 트레이닝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친구를 한참 얼마 전에 만났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이 후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페퍼민트 향기를 이렇게 맡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향기가 느껴진다고 막 글썽글썽 막 울면서 드디어 나에게 희망이 생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조절이 되고 기억력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적으로 보면 우울하고 연관이 되고요. 기억력은 치매하고도 연관이 돼요. 네, 그래서 향기를 계속 맡아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 치매에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향기를 맡았을 때 반응들이 다 다른 게 현재 내 몸 상태도 다르고요. 마음 상태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향은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향은 어떤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이게 다 몸과 마음과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 향기를 맡다 보면 싫어했던 향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런 영역들이, 좋아지는 영역들이 넓어져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뇌의 시냅스가 그만큼 활발해지고 재생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한다. 그냥 맡지 말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향기를 맡을 때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한 2분에서 3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비강의 후세포가, 해마의 세포가 계속해서 재생이 되면서 감정도 좋아지고 치매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뭐 논문에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엽이랑 그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이 변형계랑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점점점 옅어진대요. 그러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로마 테라피로 잠자는 동안에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디퓨저를 한 거예요. 디퓨징을 했을 때 기억력을 호전시키고 인지 기능을 높였는데 얼마만큼 높였냐면은 225%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다른 정보들은 시상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상을 거쳐서 대뇌 피지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디퓨징을 해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후각이 정말 우리의 감정과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변형계, 우리 애들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변형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 치유, 신경 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로마가 향기고 테라피가 치유예요. 이 향기를 통한 치유요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심리를 다루는 입장에서 아로마 컬러지라고 보게 되면은 아로마가 향기고 심리를 나타내는 사이컬러지 두 가지가 합쳐서 아로마 컬러지라고 합니다. 이 향기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향기를 효과적으로, 향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거죠. 그냥 써봤더니 좋더라. 한번 써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즘 논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로마가 몸에 좋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 요즘은 심리에 좋다라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건강이라는 게 몸의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이 영혼까지 다 건강해야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홀리스틱 헬스, 이런 통합적인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논문들, 중추신경에 대한 에센셜 오일 효과, 그다음에 양리학적 메커니즘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음, 대뇌 조절 메커니즘이 이 에센셜 오일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절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호르몬,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에센셜 오일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신경 영양인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다 오늘 다룰 수 없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울장애나 치매나 아니면 수면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이 다 이 신경 전달 물질하고 해당되는 약인 거 아시죠? 예전에는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밝혀지고 있는 게 뇌에 이런 호르몬의 문제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도 다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우울 장애는 뭐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떨어져 있을 때 우울 장애가 오는 거고, 치매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수면 장애는 아세틸콜린과 가바의 영향을 받고, 불안은 가바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랑 에센셜 오일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서 계속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을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조금 뭐 밝혀진 부분만 일부 말씀드린다면, 네, 불안에 해당하는 가바,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바로 라벤더예요.
이 라벤더는 가바를 액티비티 하기도 하지만 또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해서 우울에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 코티졸, 이거는 코티졸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이 호르몬도 낮추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 라벤더 굉장히 좋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 항불안에도 효과를 주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거는 오렌지나 제라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 각성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굉장히 좋고 인지 기능 개선에는 페퍼민트도 좋아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느라고 이 방에다가 디퓨저를 해놨는데요. 뭘 해놨을까요?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오일을 해놨을까요? 그렇죠. 네, 로즈마리오랑 페퍼민트를 두 개를 섞어서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울에 좋은 거는 현재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일랑일랑이라고 나와 있고요. 코티졸을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고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역할. 그다음에 클라리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높여주기도 하고 세로토닌을 또 높여주기 때문에 우울에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그 논문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오일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오일을 쓸 때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내 기분이나 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도대체 에센셜 오일이 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까지 하나 그런 생각 해보시죠. 에센셜 오일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처음 에센셜 오일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에센셜 오일이 뭔지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면은 아주 예쁜 동글동글한 모양들이 있죠. 이게 이것이 바로 그 에센셜 오일 주머니예요. 식물들이 이렇게 이런 주머니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런 천연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 상태 향기로운 혼합물, 얘네들을 어떻게 뽑아내냐 하면은 증기 증류를 하거나 아니면 압축으로 그냥 바로 뽑아내기도 하는데 아주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브를 먹는 것보다 50배에서 70배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왜 식물들은 이런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낼까요? 동물들은 위협이 있으면 어떡해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들은 가만히 서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벌레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도 이 에센셜 오일 주머니를 터뜨려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를 해요.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도 향기를 내뿜어서 벌이 오게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에센셜 오일이 자기가 자연 상태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인간의 몸에 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음, 열매나 꽃이나 잎이나 뿌리, 그다음에 수지, 껍질, 씨앗 이런 곳에서 다 뽑아내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잎이다 하면은 잎은 어때요?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리고 그 식물 입장에서는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은 우리의 호흡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활짝 열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활짝 열고 모든 이게 호흡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잎을 가진 그 잎으로 만든 오일들은 어떨 때 쓰면 좋으냐면은 뭔가 마음을 오픈하고 싶을 때 그리고 호흡기에 좋게 할 때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리고 꽃은 어때요? 식물 자체로만 있으면 도대체 얘가 라벤더인지 얘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꽃을 딱 피워보면 아 얘가 라벤더였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꽃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개성과 매력을 확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 오일들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나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그리고 어,
좀 나를 좀 왜 향수로서 쓸 때 꽃 오일을 그래서 많이 쓰죠.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열매는 사실 어, 어디 식물에서 열매가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게 결실인데 열매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그 우울증이나 이럴 때 기쁨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서 이렇게 소나무 껍질을 했을 때 소나무 진이 나오죠. 그게 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진이 왜 나오냐면은 스스로 이렇게 치유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지는 내 몸에 상처가 났거나 치유가 필요할 때 많이 쓰는데 이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씨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가능성을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좋고요. 뿌리는 어때요? 어, 깊숙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간혹 에너지가 떠 있는 애들 있죠. 발이 막 둥둥 떠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뿌리 오일을 쓰게 되면은 그라운딩 효과를 가져서 좀 편안하게 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착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그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항균, 항염,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방부. 뭐 모든 오일에 거의 다 이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족의 건강 해결사라고 멘트를 붙였는데요. 에센셜 오일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사실 내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 가정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예요. 세포의 바깥에 바이러스가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박테리아는, 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약품을 먹게 되면은 이 화학약품은 세포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죽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그 말을 하잖아요. 병원 안 가면 며칠 간다? 7일 간다. 병원 가면 며칠 간다? 일주일 간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을 먹어도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센셜 오일은 이 세포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자가 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용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바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그 몸의 건강도 에센셜 오일로 많이 잡을 수가 있다. 사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을 잡아 당기잖아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몬 오일을 한번 볼게요. 레몬 오일에 어, 그, 그 오일 하나에 있잖아요. 대체로 오일 하나에 화학 성분이 100개에서 10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효능이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그 화학 성분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화학 성분을 보게 되면은 레몬에는 리모넨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이 리모넨이 화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보게 되면은 피로회복, 살균, 디톡스, 기분을 상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레몬 오일의 별명을 청소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리몬의 레몬에서 성분만 딱 따내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만든 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석도 녹이고, 혈압도 내리고, 항암 작용도 하고, 스트레스 완화도 하고, 염증 감소도 하고, 항산화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오, 야,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성분으로 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약과 같은 효과가 있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레몬 오일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사실 레몬은
다른 과일하고 다르게 양쪽이 이렇게 꽉 조여 있어요. 조여 있어서 집중시키고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몬을 자각의 향이라고도 하는데 기분이 산만할 때 뭔가 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질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다시 하나 더 보면 라벤더 오일 한번 볼게요. 라벤더 오일은 또 별명이 엄마 오일이에요.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받아주잖아요. 아플 때, 예, 안 아프게 해주고, 잠도 잘 자게 엄마가 성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처가 나면 낫게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다 하잖아요. 예, 그쵸. 진정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 도움도 주고, 피부 재생도 해주고, 특히 화상이 났을 때 아주 좋죠. 저는 이 부엌에 꼭 라벤더가 꼭 있어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리를 좀 과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되는데, 화상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탈모에도 좋고. 근데 이 라벤더가 불안 완화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아까 가바를 액티비티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라벤더 불안 완화 작용에 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어, 특히 제가 좀 주목하게 본 게 뭐냐면은, 로라제팜이라는 이 불안장애에 쓰이는 약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약이, 어,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하는 약물인데,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서 항전시조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로 하는 역할은 가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물 남용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병원 가기에는 좀 뭐하고 그럴 때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이 오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네, 섞어도 됩니다. 로즈마리랑 라벤더 오일 섞어도 괜찮습니다. 이 라벤더 오일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달라졌어요. 부분입니다. 다들 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괜찮으신가요? 물 한 잔 드시고 계속 할게요. 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하시죠? 우선 이거는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 수업하러 가서 아로마 디퓨저를 틀어주고 수업하셨던 분의 얘기예요. 네. 처음에 향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한참 동안 디퓨저에 가져가서 뭐 얼굴을 대고 막 있었대요. 근데 이제 디퓨저에다가 오일을 다섯 여섯 방울, 물을 붓고 다섯 여섯 방울 하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얌전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다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네, 디퓨저를 못 틀었어요. 어댑터를 놓고 왔어. 그랬더니 첫날은 좀 부산스럽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둘째 날 되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업 도중에 춤추고 글쓰기는 하기 싫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수업 태도가 좋았던 게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줄 착각했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자, 뭐죠?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애들이 많이 집중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디퓨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습기하고 달리 이 에센셜 오일을 최대한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분사시키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 디퓨저라고.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에센셜 오일을 처음 만났을 때 저보다 어, 5년 정도 먼저 쓰신 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 때문에 에센셜오일을 쓰게 됐대요. 그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학교도 안 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뭐 중학교 때는 출석 일수를 다 못 채워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갈 정도로 겨우겨우 중학교를 마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이제 향기를 만났대요, 이 어머님이. 그래서 그냥 따로 해줄 건 없고 그냥 집에 열심히 디퓨저를 틀어놨대요. 열심히 틀어놨고 그다음에 쓰면서 어머님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좀 애가 잡히면서 어,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그리고 그 지금은 2년제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아주 괜찮은 아이로 잘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게 되면요. 애착장애로 인한 불안 행동의 변화. 네. 이분은 아로마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로마를 또 강의도 하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애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고학년과 저학년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ADHD 같다.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ADHD 체크를 해보니까 그건 다 아닌 것 같고, 애착장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애착장애에 해당하는 그 블렌딩을 해가지고 아이들 발 마사지도 하고 계속 디퓨징도 하고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향을 맡을 수 있게 계속 해줬대요. 그랬더니 큰애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물어뜯고 그다음에 옷을 이렇게 계속 물어뜯는 그런 장애가 그런 그 불안 증상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옷을 사줬는데 그 물어뜯던 자리가 더 이상 뜯어지지 않고 손톱 물어뜯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거부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막 저기 칭찬을 해줘도 도망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저도 이제 열심히 아로마를 하면서 집에 계속 디퓨저를 많이 해놨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아로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좀 바뀐 것 같다. 엄마가 평소에는 굉장히 바쁘고 너무 뭐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엄마한테서 여유가 느껴진다.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내 문제, 그 부모들의 문제구나.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엄마들이 변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울이다.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의 거울일 수 있다. 먼저 엄마가 충분히 향기해졌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어, 어디서 좀 써봤더니 이거 좋더라라는 걸 넘어서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아로마 공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심리 공부를 좀 같이 권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몇 년을 꾸준히 만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고민을 얘기했어요. 딸러리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다. 관계 문제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상담센터도 다니고, 책도 보고, 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그, 졸업을 하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상담 공부도 하고, 예, 심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아로마도 한몫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 와칭이 되고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심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적용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몸하고 마음하고 뇌가 따로 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통합적인 접근이 이 전인적인 치료 이런 게 대세이고 좀 그에 맞는 방향인데 이 살면서 한 번을 심리 공부를 하는 게 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제2의 인생을 제2의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나를 아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젊은 나이에 계신 분이라면 제일 부러워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일찍 이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이 심리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아까 그 어머님은 정년을 몇 년 앞둔 공무원이신데, 이 공직 생활 하면서 이 사이버대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임상심리사도 따고, 청소년 상담사도 따고 하면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를 벌써 설계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심리 공부를 하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이와의 관계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 아이 양육도 끝나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나랑 가장 친해야 되잖아요. 그 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에센셜 오일을 이제 어떻게 하냐? 향기를 맡고, 디퓨저를 통해서 맡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맡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바르고, 발바닥에 바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발바닥은 어, 자극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안까지 가는데 30초 정도 소요가 되고, 아니면 머리나 발, 뭐 뒤, 가슴 이런 데 바를 때는 좀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캐리어 오일과 섞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요. 먹기도 합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오일은 따로 있어요. 가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 아로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하면서 뭐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좋은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전 세계 1%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오일을 잘 활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불안할 때, 이런 오일들, 우울할 때, 이런 오일들, 그다음에 집중이 필요할 때, 이런 오일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가 좀 막 요즘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불안한 것 같아. 괜히 심술 부려. 그러면 조용히 아이 방에 이 라벤더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디퓨징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섞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애가 또 좋아하는 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향을 위주로 딱 섞어서 그냥 별말 하지 말고 방에 틀어주세요. 근데 방에 좀 하기 그렇다 그러면 거실에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저도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면 제가 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용히 걔가 들어오기 전에 방을 그렇게 그 향기로 채워놔요. 그럼 한 며칠 지나면, 아, 좀 그 부분이 해결됐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있죠. 애가 공부를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방에 로즈마리랑 이런 페퍼민트 같은 거 집중이 잘 되는 향을 조용히 틀어주는 거예요. 별말 하지 말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예, 아이와 관계도 좋아지고 가장 이렇게 센스 있는 엄마가 되겠죠. 예, 이렇게 디퓨저에 틀어줄 때는 오일 3방울에서 5방울 떨어뜨려서 물을 채우고 예, 쭉 틀어주고 난 다음에 사용 후에는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마사지는 좀 희석시켜서 해주시고요. 배 마사지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이나 뭐 복부 통증이 있을 때 해주시고 어, 라벤더나 버가못 이런 것들을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 방이나 잠잘 때 이불 위에다 가볍게 뿌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향수로 그 로론병에 쓰든지 아니면 요즘은 목걸이도 되게 잘 나와요. 여자애들 경우에는 이런 목걸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 조카가 아직 어린 남자아이인데 그 남자아이인데도 그 목걸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고 왔는데 이렇게 목걸이로 활용을 해도 휴대용 향수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이들은 경우에는 저농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캐리어 오일,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희석을 해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취 가능한 오일은 따로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오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글귀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의 세계라는 글인데요. 사람은 향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아,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향기는 저절로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향기와의 만남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향기가 모두 다릅니다. 향기와의 만남은 서로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듯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에센셜 오일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향기로 달라졌어요. 근데 그냥 달라진 게 아니죠. 네, 그냥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향기로만 쭉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지도새도 모르게 달라지는 강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통합심리치료대학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많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문의 이쪽에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한테 또 더 궁금한 거, 그리고 여기 놀러 오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을까요? 네, 교수님 옆에 그 채팅창 보시면 질문 네, 몇 개가 올라와서 그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채팅창 볼게요. 엄청 많이 보내셨네요. 네. 네, 로즈마리 라벤더 오일 섞어도 됩니다. 디퓨저 구매하고 싶어요. 어디 제품이 좋을까요? 네, 어디든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디퓨저 치면 많이 나오니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대신에 가습기라는 건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아로마, 네, 페퍼민트랑 로즈마리, 네, 좋습니다. 내착장의 블렌딩 어떤 향기들로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효진님, 김효진님, 네, 제 수업을 들으면 나와 있는데, 내착장에, 어, 굉장히 많은 오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라벤더예요. 일단 라벤더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외에 오렌지 발바닥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프랑킨센스도 쓰여지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때 디퓨저가 안 좋고 유칼립투스 향은 위험하고 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네, 임산부나 아이들한테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향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그 상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칼립투스를 주로 먹는 게 뭐죠? 코알라죠. 코알라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주구장창 잠을 자요. 근데 유칼립투스를 그때 그 코알라가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는데 사람이 먹게 되면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오일들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임산부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강하다, 너무 강하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페퍼민트를 쓸 때도 너무 6세 이전의 아이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대신해서 스피아민트를 쓰거나 대체하는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퓨징은 한 번에 계속 트는 게 아니라요. 한 번 틀 때, 뭐, 많게는 두세 시간, 한두 시간 틀어놓고 난 다음에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 디퓨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항염, 항바이러스, 뭐,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을 잡고 있어요. 다 잡아서 안고 있거든요. 이 향기들이. 그, 환기를 해줬을 때 걔네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틀지 말고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먹는 에센셜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액을 그냥 바르는 경우에는 발바닥은 발라도 좋아요. 별로 이렇게 자극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꼭 캐리어 오일, 호호바 오일이나 뭐 해바라기 오일이나 여러 가지 오일들 있잖아요. 그 캐리어 오일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퓨저 기계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아로마 디퓨저 기계? 예, 저도 그렇게 검색은 안 해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 맡으면서 수업하면 더더더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향이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저희 사무실 오시면 마음껏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브랜드 것이 좋은지, 네, 특정한 브랜드를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말 그 시중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그, 유효하지 않은 오일, 어디서 구매해야 할지, 어떤 브랜드 것, 이거 다 개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천 도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어, 아까 그 향기 치료 시오다 세지 그분이 쓴 책은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그거 외에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어, 그, 네, 그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저명하신 분이 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가습기로 향을 맡으면 습하지 않을까요? 네, 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로마의 특성상 이렇게 그 디퓨저를 할 경우에 오히려 그 뽀송뽀송하게 해줘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는데 아로마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계속 수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뽀송하지 하는데 아로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이프러스 효능 아이들에게 유의하진 않을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정도는 괜찮아요. 사이프러스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후각 퇴화하신 분의 밤에 디퓨저의 향기는 여러 가지가, 네, 여러 가지였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라벤더, 뭐, 페퍼민, 로즈마리, 아, 그, 로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 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만요.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이 있는 아이에게, 너무 질문이 구체적인데요. 예, 틱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보고, 좀, 그, 신경의 진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고 알려드릴 텐데, 이 서정님, 따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찾아서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 등급이 있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사면 안 됩니다. 네, 먹을 수 있는 등급은 테라피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이런 테라피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좋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연락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네,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남겨드렸고요.
자, 공유 파일, 녹화 파일, 녹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교수님이 아마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고건영 교수님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디퓨저도 집중력 효과가 있을까요? 아, 시중에 파는 디퓨저 중에, 네, 뭐, 그 시중에 파는 디퓨저의 효능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음, 네,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드 추천 엄청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네,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아로마 향기를 독하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향 중에서 정말 그래도 딱 하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향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특히 애들 중에서 인스턴트 제품 엄청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한 애들은 몸이 굉장히 탁해져 있는 상태일수록 향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감정고리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좀 싫어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감정이 풀리면서 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아하는 향, 그래도 그 바로 이렇게 코에 가져가면 힘들 수 있거든요. 약간 디퓨징을 해놨을 때는 좀 은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비염에 도움 되는 아로마 있습니다. 네, 일단 페퍼민트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호흡기에 좋은 유크레티스도 좋고요. 음,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카톡 그 저기 뭐지 채팅창에 교수님 그 연락처를 올려주시면 네,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여러분, 우리, 예, 교수님 강의가 워낙 예, 유익해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직접 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전화번호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어, 열강해 주신 교수님께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제가 한두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제가, 우리 교수님이 저희 뇌기반 감정코칭학과 겸임 교수님으로 계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7월 20일부터 지금 신청 기간이라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를 깨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뭔가 힘이 들 때 잠깐 멈추시고 호흡하시고 미소 지어서 여러분의 몸을 좀 잘 알아차리고 나서 선택하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족도 조사가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좋은 강의를 릴레이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제나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